안녕하세요, 아저씨스타입니다. 요즘에 시한부 요금제들, 저가 알뜰폰들이 굉장히 좀 약간 대란이 있죠. 왜 대란이 생겼으며 그 이유는 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것에서 촉발이 됐냐면 KT 알뜰폰이랑 LG 알뜰폰에서 기본 요금제에다가 뭐 약간 데이득 행사라고 하죠. 150기가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스카이라이프 알뜰폰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다른 무제한 알뜰폰이나 이런 것과 좀 약간 다른 결이 있다면, 처음에 시작은 메이저 알뜰폰 행사 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LG 알뜰폰과 KT 알뜰폰의 차이가 뭐냐면, KT 알뜰폰은 데이터 쉐어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쉐어링이 가능한 알뜰폰 쪽에서는 이걸 좀 약간 장기적으로 써도 괜찮겠는데, 이런 사람들의 가입 러쉬가 있었어요, 초반에. 근데 갑자기 SK 알뜰폰 쪽에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통화 문자 100분 100건에 15기가를 주고 3Mbps, 이 요금제가 영원에 6개월 동안 놔두기 시작합니다. 보통 6개월 쓰고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시한부 요금제는 기간 내에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이런 요금제를 영원에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통 한 33,000원 정도 수준에서 쓸 수 있었던 6,900원짜리 무제한 요금제를 갑자기 뿌리기 시작합니다. 통화 문자 무제한에 11기가를 주고요. 그리고 매일 2기가를 제공하고 3Mbps의 속도로 제한이 되는 그런 요금제를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7,500원 정도에 쓸 수 있는 통화 문자 무제한에 7기가 기본 데이터를 주고요. 그리고 기본 데이터를 다 소진하면 1Mbps로 무제한을 쓸 수 있는 이런 통화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한 영원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나비 효과가 한 가지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LG 플러스가 급하게 참전을 시도합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 같은 경우에 50기가를 더 주고, 그리고 여기에 요금까지 낮추기 시작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번 달에 이렇게 미쳤나?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왜 갑자기 통신사가 이럴까 하는데, 일단 KT 대표이사 교체가 있어요. 이게 작년 말부터 KT 알뜰폰의 정책을 굉장히 쪼여드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일반 KT 핸드폰도 그렇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돈을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이번에 바뀌는 그런 게 있는데, 원래 연임을 한다고 했다가 이 사람이 알아서 물러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KT 대표가 교체된다 만다 이런 거에 KT 통신사의 보조금을 잠그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는 리브엠이 얼마 전에 정식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국민은행. 얘네가 최근 들어서 한 3-4달 전 이쯤부터 굉장히 진짜 똥망이 됐어요. 원래는 2년 동안 뭐 24,0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네들이 한 만 얼마를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금액은 그대로 표기를 하면서 최대 할인 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난질을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정식 승인이 불발이 나고 알뜰폰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네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정식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요금제나 이런 게 아직 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게 아마 그동안 알뜰폰에다가 돈을 쓰기로 굉장히 주저했던 SKT를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LG 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어요. 그리고 특히 일반 유심, NFC보다는 일반 유심 쪽에 대규모 유심 불량 사태가 터집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겪은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갑자기 핸드폰 유심이 불량이 나는 이런 사태 때문에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유심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고객센터 연결이 거의 안 돼서 막 한 일주일 동안 통화를 못했다, 뭐 얼마간 통화를 못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니까 이 LG 플러스 알뜰폰 요금을 썼던 사람들이 SKT 시한부 요금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행사를 함에 따라서 대규모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제일 잘못됐던 거는 얘네들이 이 해킹 때문에 생기는 유심 불량 사태에 대해서 공지를 안 하고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한 말을 뿌려놔서 자기들의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유심도 안 되지, 고객센터에 연락도 안 되지, 이러니까 통신사를 바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찾아보는 와중에 갑자기 SKT 쪽에서 막 그냥 알뜰폰 행사를 해버리니까 이거를 그냥 이쪽에서 쫙 흡수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알뜰유심을 개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장기간의 알뜰유심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영원에 쓰는 요금제 막 이런 거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6,900원 이 정도까지는 갔었나 모르겠지만 작년 여름부터 저에게 알뜰유심을 개통해 주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보조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에 준 적도 많아요. 그것도 이런 알뜰폰 회사가 아니라 통신사 직영의 메이저 알뜰폰 회사를 마이너스에 준 적도 많습니다. 저한테 개통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규모 유심 불량 사태가 있었을 때 저는 개개별로 저한테 연락 오는 건 제가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알뜰 유심 정책이 계속 막 쪼그라들다가 요즘에 이런 대리점 정책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근데 옛날엔 6개월이었던 허들이 7개월, 8개월로 늘어나고 조금씩 얘네가 둔탁하는 걸로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마이너한 온라인 쪽 그런 유심 쪽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저희 쪽도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이런 정책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예견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이미 이런 거를 메이저 알뜰 통신사에서 제가 다 고객 케어하면서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된다, 대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약간 좀 알뜰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 건 사실이다. 근데 이번에 대규모 유심 불량 사태 때 일어난 결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알뜰폰이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이런 알뜰폰을 개통을 할 때도 불편함이 있는 걸 알 거예요. 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유심을 개통을 해서 받으면 하루 이틀 정도 유심을 못 쓰는 그런 불편도 있는 데다가, 유심을 받아서 내가 개통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개통 대기나 언제 끊길지 모른다거나 이런 사소한 불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 알뜰폰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으려면은 오프라인 매장이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알뜰폰 오프라인 매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준비가 끝났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알뜰폰을 개통을 하고 지원금 받을 거 받고, 중고폰이나 자급제 폰에 대한 노하우나 구매에 대한 그런 것도 얻어가고, 이런 게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안 돼도 굉장히 큰 불편을 야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온라인에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굉장히 힘을 빼지 마시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오프라인 알뜰폰 매장이 저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규모 유심 불량 사태 때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음지에서 양지로 나가야겠다, 최소한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뜰폰을 편하고 쉽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는 마음을 결정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떨어진 일들만 여러분들이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SKT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전부 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킹 사태 이런 것들이 다 한두 번씩 있었던 회사들이고요. LG U+는 특히 욕을 먹는 게 이번에 대처도 문제지만 인터넷 디도스 사태가 2회 연속으로 터졌고, 그리고 이번에 유심 불량 사태도 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심이 안 좋은 것 뿐입니다. 얘네들도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터졌을 때 어떤 대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뜰 유심의 서비스는 2통 3사의 서비스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뜰 유심 매장을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단점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 제가 그런 것들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알뜰 유심의 지원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잘 안다면 이런 혜택들은 예전에도 볼 수 있었던 혜택이에요. 지금 당장 알뜰 유심의 정책은 좀 약간 별로기는 하지만 저는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2통 3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터지다 보니까 요즘에 뭔 일이 일어났느냐, S23의 공시지원 상승에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공시지원은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한 50만 원 주는 거는 그냥 별거 아니다, 그렇게 큰 체감 아니다, 그냥 내가 선택약정 할인 받는 것과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 여기서 득을 볼 수 있는 건 뭐 한 5만 5천 원, 4만 7천 원, 4만 5천 원 요 정도 때의 5G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이 제때 요금을 바꿨을 때만 결합이 잘 이루어진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득을 볼 수 있는 상태지, 절대 저건 득이 아니다 라고 제가 S23 출시 전에 공시지원금 50만 원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만들면서 이미 밝혀왔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눈에 띄는 이상 기류가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통신사 정책에 관한 얘기인데, 요즘에 번호이동 대란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LG U+, 이 해킹의 주범이었던 LG U+가 S23은 아직 공시가 오른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뭐 폴드, 플립 이런 쪽에 특히 LG U+ 쪽으로 번호 이동을 했을 때 얘네들이 많은 부가 서비스나 이런 걸 요구를 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려면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유지기간을 3개월 수준으로 쓸 수 있는 LG 그런 대리점 채널 이런 쪽에서 치고 빠지기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면 굉장히 요즘엔 득을 볼 수 있다. 단 2통 사용으로 개통을 했을 때는 이심을 알뜰 LTE로 등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 요금으로 듀얼 유심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 아닙니다.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고요. 이 예견됐던 일들이 이런 알뜰 통신사로 터질지 아니면 메이저 알뜰폰 쪽에 보조금으로 터질지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만큼은 이런 알뜰 쪽에 터졌다. 하지만 이번에 LGU 플러스의 대규모 유심 불량 사태에 따른 이런 알뜰폰의 불편함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알뜰폰의 불편에 대한 그런 극복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의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걸 제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